우리 행정사 시험이 다가오면서 행정사 실전 대비를 위한 문제풀이를 점점 여러분들이 연습해가고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행정학 자체를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 행정학 시험 문제에 맞춰서 문제풀이를 연습하셔야 되는데, 이게 지식을 아는 것과 시험 문제에 적용하는 것은 조금 별개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당연히 첫 번째 강의부터 함께 훈련을 해왔지만, 그 훈련한 것을 바탕으로 이제 전체 행정사 기출문제 통으로 보면서, 그리고 예상 문제, 모의고사들 보면서 그걸 이제 실전 감각을, 그러니까 실제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 그냥 여러분들이 꼭 지켜야 되는, 진짜 말 그대로 이 행정사 1차 행정학 문제풀이의 기본 중에 기본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이번 영상에서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행정학 문제풀이 꼭 주의해야 될 점, 또 이걸 잘 지키시면은 그냥 바로 여러분들 실력보다 점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 20점이 그 과장이 아닙니다. 이게 실력을 키우는 건 오래 걸리지만 지금 이 행정학 실제 시험에서 통하는, 그걸 또 꼭 실천해야 되는 그런 이제 이 행정사 1차 이 객관식 오지선다 시험에 맞는, 그리고 행정학 문제수달에 맞는 그걸 이제 실천하시면은 실력보다 단기간에 바로 점수가 올라갑니다. 요걸 이제 꼭 잘 듣고 실천해 주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바로 점수가 오르는 행정학 문제풀이 기본에서 이제 정리를 해드렸는데, 사실 이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실천해서 적용을 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 적용 연습까지 예시를 통해서 해볼 건데요. 일단 다 아시다시피 객관식 행정학 시험은 주어진 선지, 우리 행정사는 오지선다 중에서 가장 정답을 고르는 겁니다. 가장 정답. 우리가 서술형 쓰는 거 아니죠. 단답형으로 주관식으로 쓰는 거 아니죠. 주어진 선택지, 그냥 선지라고 줄여 말할게요. 선지 중에서 고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모든 내용을 알고 있지 않더라도 문제는 풀립니다. 그 요령을 익히셔야 돼요. 이게 뭐 실력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실력은 저랑 같이 처음부터 차근차근 잘 만들고 계시니까 그 실력에 플러스 알파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건 이제 실력이 뒷받침이 돼야 가능한 겁니다. 지금 살짝 봐도 소거하면서 푼다 이런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근데 소거를 하려면 아는 게 많아야 소거도 많이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력이 당연히 기본 바탕이 되지만 그걸 이제 실제 시험에서 꼭 이 루틴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당연히 문제가 너무 쉬워, 바로 정답이 보여, 그럼 고르시면 돼요. 근데 이걸 적용한다라는 것은 바로 정답이 안 보일 때겠죠. 정답이 잘 안 보이면은, 특히 문제를 읽어나갈 때 OX가 혼동되는 선지는 바로바로 넘겨주셔야 됩니다. 이건 철칙입니다. 철칙. 실제 시험에서 OX가 혼동되는 걸 붙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시간만 흘러가고 뒤쪽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는 쉬운 문제를 못 풀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그래서 바로바로 넘긴다. 그리고 한 문제 안에서도 모르는 선지가 있어도 문제는 풀립니다. 예를 들어서 넘기고 있는데, 그냥 다 모르겠어 넘기고 있는데 이거 명백하게 X예요. 옳지 않은 거 고르는 문제에서 명백하게 X가 하나만 있으면 그 하나만 알아도 푸는 거 아닙니까? 과장을 하자면은. 실제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옳은 걸 고라고 했는데 다 모르겠는데 이게 명백히 하나가 옳다는 걸 알아요. 풀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넘겨놨는데 나머지 4개의 OX를 압니다. 예를 들어 옳지 않은 거 고라고 했는데 나머지 4개가 O라는 거 압니다. 그러면 넘긴 게 또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바로 정답을 못 고르고 혼동되는 선지가 있으면 일단 넘겨야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넘겨야 됩니다. 그걸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OX가 혼동되는 선지들이 섞여 있는 상황에서는 바로 정답을 못 고르잖아요. 그러면 이건 넘기고, 이제 본인이 알고 있는 이건 정답이 아닌데 이거 이제 소거하게 됩니다. 옳지 않은 걸 고라고 했는데 이거 확실히 옳은 거야. 그런 것들을 소거해 나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소거하고 남은 선지가 1개면 바로 풀 수 있는 것이고 1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남았으면 비교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 2-3개 남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5개를 다 모르는 경우는 없고 보통 2-3개가 남습니다.
5개 다 모르는 문제가 너무 많으면 아직 그건 합격할 실력이 아닌 것이고 그런 기본 실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2-3개가 남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개 안 되는 걸 비교해서 정답을 찾는 건 훨씬 정답률이 높아집니다. 5개를 다 비교하는 건 힘들지만 2개 중에서 가장 옳은 거, 가장 틀린 거 이걸 찾는 거는 비교가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정답을 고르는 거기 때문에 완벽하게 다 소거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남은 걸 비교하면 정답률이 훨씬 높아진다. 자 그러면 당연히 그 반절 정도는 그냥 바로 정답이 보입니다. 반절 정도는. 근데 정답이 바로 안 보이는 거 중에서 이 루틴만 정확하게 항상 평소에 또 연습하시고 실제 시험에도 적용을 하시면은 예를 들어 본인이 60점 맞을 실력이면 70점이 나오고요. 70점 맞을 실력이면 80점이 나오고요. 그 이상이 나올 수도 있고요. 바로 실력 이상으로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실제로 느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모르는 게 섞여 나오면 일단 사람이 당황하게 되고 모르는 게 있다 보니까 저 루틴을 적용하지 않고 중구난방으로 접하다 보니까 이게 정답률 남겨놓고 비교하면 정답률이 높아지는데 남겨놓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정답률도 떨어집니다. 자, 작년 문제 지방자치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인데 1번에 일정 기간 지역에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주민등록만 되어 있다면 지방자치법상 주민으로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자, 일단 이게 이 당시 옳은 걸로서 정답이긴 했으나 이건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고 이런 규정들은 무수히 많고 굉장히 지엽적인 규정이라는 거죠. 저도 이런 규정 다 못 외웁니다. 수험생 입장에서 다 외우기 힘들었을 텐데 이제 넘기고 나면 2번 국가로부터 일정한 부분 자치 권한을 이양받은 자치권. 국가가 주는 거니까 전례권이다. 이건 행정사 시험도 많이 나오고 모든 강의에 자세히 배웁니다. 기출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3번 특례시의 자치구. 자치구는 특별시랑 광역시에 두죠. 이건 모든 강의에서 배웁니다. 이걸 지어나가고. 그다음에 4번 자치권이란 자연적으로 발생한 주민의 권리이므로 전례권. 주민이 자연적으로 가지는 건 고유권이죠. 그래서 2번, 4번 이건 자세히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소거를 했잖아요. 이제 1번, 5번이 남았는데 5번 같은 건 역시 또 너무 내용이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와 재산을 보호하고 외교, 국방 같은 문제를 다룬다.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영역은 정말 무수히 많아요. 그래서 5번은 일일이 공부하기도 힘들고 그러면 이제 시험장에서도 OX를 바로 판단하기 힘들고 하지만 1번, 5번을 이제 비교를 합니다. 비교. 남겨놓고 비교하면 1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주민이다. 우리 보통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주민등록지에서 항상 거주를 합니까? 주민등록만 되어 있으면 주민으로서 볼 수 있다. 그리고 살다 보니까 왠지 그런 것 같긴 한데 근데 5번 비교를 해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와 재산 보호는 괜찮은 것 같은데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외교랑 국방을 할까요? 5번 같은 건 평소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수백 수천 가지를 다 외워서 푸는 게 당연히 아니겠죠. 1번, 5번 비교를 했을 때 지방자치단체랑 외교, 국방 안 맞는데 이건 국가가 전체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 둘 중에서 더 틀린 건 여기인 것 같다. 그래서 5번까지 이런 걸 다 외우지 않더라도 비교해서 1번을 고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체계적이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 모두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걸 체계적으로 적용한다는 게 방금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자, 1번 OX 판단이 바로 안 되면 넘긴다. 그리고 자신이 확실하게 정답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2번 틀렸다. 3번 틀렸다. 4번 틀렸다. 이건 이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소거한다. 그리고 5번은 모르겠다. 그러면 남은 걸 비교한다. 이게 체계화되어 있어야 시험장에서도 바로바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혼동되는 게 있어도 정답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꼭 주의해야 될 점. 여기서 여러분들이 계속 연습을 해볼 건데요. 연습. 왜냐? 이제 행정학 자체의 특징이 있죠. 행정사의 특징이 있죠. 그럴 때 이제 방금 배운 것을 어떻게 적용해서 대처를 하는가. 자, 일단 첫 번째인데, 행정학 자체의 특징도 그렇고요. 행정사 시험이 좀 역사가 짧다 보니까 아직은 좀 덜 다듬어진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지엽적인 게 나오기도 합니다. 첫 번째, 선지 중에 현실적으로 대비가 불가능한 지나치게 지엽적인 내용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전 문제도 그랬었죠.
그때 평소 공부할 때는 이제 행정사 기출문제 공부할 때는 불안해하지 말고 너무 지나치게 지엽적이고 기출문제에서 한 번만 나오는 문장 그런 것들은 OX 여부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건 옳은 거구나, 이건 틀린 거구나. 그리고 실제 시험, 중요한 거 실제 시험. 첫 번째 OX가 혼동되면 자 평소 공부할 때는 OX 여부 참고하는 것이고 실제 시험에서 혼동되면 바로 넘기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요령이었죠. 그래서 당연히 우리 다른 과목도 해야 되고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돼 있는데 모든 걸 다 대비하는 건 불가능한 것이고 그건 절대 불안해하면 안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래도 넉넉히 합격하고요. 실제 시험에서 첫 번째는 넘기는 겁니다. 바로 넘긴다. 바로 넘긴다. 그리고 2번, 3번 순차적으로 적용해 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시 보여드린다고 그랬죠. 예시 보시면 22년도 행정사 문제인데 결산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거 했을 때 1번 결산심의를 한 결과 문제가 있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런 규정들은 정말 무수히 많고요. 저도 다 못 외우는 규정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런 게 행정학 자체의 특징도 그렇고 행정사의 특징도 그렇고 좀 섞여 나옵니다. 그때 이제 실제 시험에서는 넘긴다. 뭐 2번은 다 배우는 거고요. 이렇게 소거를 해야 되겠죠. 3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활동을 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재정 운영에 반영하는 과정이다. 뭐 결산에 대해 이해되어 있으면 당연히 옳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4번 부당한 지출이 발견된 경우 그 책임을 요구하고 무효할 수 있다. 이건 뭐 당연히 배우는 거. 자, 결산 과정에서 무효 취소 불가능. 이건 뭐 제일 잘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기출문제에도 있고 다 배우는 내용이니까 1번 잘 모르더라도 넘기고 나면은 제발 나를 정답으로 골라줘. 4번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번 같이 너무 지엽적인 규정이 있더라도 문제 푸는데 별 지장이 없어요. 대부분 다 풀립니다.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것이고 하나 더 보시면 23년도 행정사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처음으로 출제가 됐는데 이건 뭐 22년도부터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23년도 시험에 처음 출제가 된 거죠. 그리고 여러 시험에서 유행 중입니다. 앞으로도 어느 정도 대비하셔야 되는데 그때 뭐 법인이다. 그다음에 구성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겸할 수 있다. 그다음에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는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으로 구성한다. 이런 것들 이제 강의 시간에서 다 배웁니다. 하지만 4번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역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구역의 일부만을 구역을 할 수 있다. 이런 규정들은 무수하게 많기 때문에 이걸 이제 다 배우고 암기할 수는 없습니다. 뭐 어떻게 합니까? 넘기는 거죠 뭐. 넘겨놨더니 역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경우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 의결을 거치고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건 또 배우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1, 2, 3, 5번에 있는 것들은 다 중요한 규정들이고 배우는 규정들이기 때문에 이런 규정들을 확실하게 알아두시면은 지엽적인 규정이 있어도 5번 바로 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지엽적인 규정 나올 수 있다. 근데 바로 넘긴다. 첫 번째 꼭 주의해야 될 점. 네, 두 번째, 역시 마찬가지로 행정학 자체의 특징이면서 행정사 시험의 역사가 좀 짧다 보니까 특히 이제 행정사에서 좀 다듬어지지 않은 용어가 나옵니다. 다른 객관식 행정 시험에 비해 조금 더 나옵니다. 의미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용어가 좀 섞여 나옵니다. 이때 행정사 기출문제에서 이미 이건 O야, 이건 X야 출제된 용어들은 그냥 기출문제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우리 항상 시험 공부니까 시험 문제에 맞추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시험장 갔는데 행정사 기출문제에서 이미 OX가 확실하게 출제된 게 아닌 게 또 나온 거예요. 의미가 또 다양한 게 또 나온 거예요. 그러면 철칙입니다. 자신만의 생각으로 용어를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 지금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좀 행정학 용어들은 불분명한 경우도 좀 있고 행정사 시험이 또 다듬어지지 않은 용어를 좀 쓸 때가 있고 그리고 게다가 기존 기출문제에서도 확실하게 어떤 용어인지 출제된 사례도 없고 이런 걸 왜 시험장 가서 본인의 판단으로 본인의 생각으로 의미를 해석합니까? 어떻게 돼요? 자, 이게 대표적인 틀리는 메커니즘이에요. 기출문제에서도 없었던 용어인데 본인의 생각으로 해석하면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그 다음 단계는 뭐겠습니까? 제가 기본 지키면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다양한 용어가 출제가 됐구나. OX가 혼동되는구나. 바로 넘긴다. 정답이 아닌 선지를 소거한다. 소거하고 남은 선지를 비교하여 가장 정답을 고른다. 자, 꼭 주의해야 될 점들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처. 대처는 항상 처음에 말씀드린 기본입니다. 주의사항은 다양하지만 대처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체계화되어 있어야 어떤 주의사항이 나오든지 간에 대처가 되는 겁니다. 자, 역시 또 예시를 봐야 되겠죠? 18년도 행정사 시험 문제인데 이제는 뭐 출제된 사례가 있으니까 유료제랑 공공재가 다른 건데 유료제는 고속도로나 공원과 같이 배제 원칙이 적용이 가능한 공공재를 포함한다 해놓고 옳게 출제가 됐다라는 것은 이 용어는 유료제, 공공재 엄밀하게 구분하는 그 공공재가 아니라 그저 공공 서비스라는 용어로 쓴 거구나. 그저. 원래는 이제 공공재랑 유료재는 다른 거잖아요. 근데 이 공공재는 그냥 공공 서비스라는 의미로 쓰인 것이고, 이 공공재랑 구분하기 위해 3번은 순수 공공재. 행정사는 순수 공공재. 이렇게 순수자를 붙여주는구나.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료재랑 구분되는 공공재 맞습니다. 내용까지는 제가 좀 생각하겠지만, 이렇게 행정사가 이미 출제한 것들은 앞으로는, 이렇게 행정사 시험은 다른 거랑 구분되는 공공재를 순수자를 붙여주나 보더라. 그리고 다른 거에서, 공공재라는 단어를 다른 거랑 섞었을 때, 그저 공공서비스한 용어구나. 평소 때는 이렇게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시험에서, 이 문제가 처음 출제됐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실제 시험에서. 넘겨야죠. 자, 넘기고, 아는 거 소거하고, 혹은 이제 바로 정답이 보이면 푸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연습을 평소 때, 용어가 혼동되면 넘긴다. 연습을 해두시면은, 이제 작년에도 여기가 좀 불분명히 출제가 됐습니다. 다른, 객관식 행정학 시험과 달리, 현대 조직이론에서 복잡인 맞고, 그 다음에 자아실현인 쪽은 신고전 조직이론이기 때문에 좀 구분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행정사는 그냥 함께 옳게 됐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작년에, 이 문제가 이제 작년, 여러분들 처음 접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걸 갖다가, 같이 썼는데 이거 맞다고 봐야 되나, 틀리다고 봐야 되나,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바로 넘긴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시험에서는 막 같이 쓰면 맞나 보구나, 이렇게 공부하겠지만, 이게 실제 시험이었다고 가정하시면 바로 넘긴다. 됐죠? 그래서 OX가 혼동되면 바로 넘기는 것만 잘하셔도 점수가 훨씬 많이 오릅니다. 자, 제가 세 가지 주의사항 정리를 해놨는데, 자, 행정사 시험은 역사가 짧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입니다. 처음 출제되는 이론이나 출제 포인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자, 일단 모든 객관식 행정 시험에서 많이 출제되고 있는 것들은 예상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다 가르쳐 드립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것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죠. 됐죠? 그래서 제가 강조드린 것들을 잘 챙기시면 처음 출제되는 것도 웬만하면 제가 가르쳐 드린 거에 나오는데 그 외에서 나오면 어떻게 한다? 1, 2, 3번. 그래서 주의사항 세 가지 강조드렸고요. 그 외에도 다 이 세 가지랑 같은 맥락의 주의사항이 행정사 1차 행정학 시험의 주의사항입니다. 그래서 크게 구분해드렸고 대처가 다 똑같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1, 2, 3번 대처를 체계화시켜야 돼요. 체계화시킨다는 건 평소 때 문제풀이하면서 적용하는 연습해보고 계속 훈련을 쌓아야 된다는 소리죠. 순서 잘 기억하시고 체계화시킨다. 자, 그리고 요 부분은 제가 근거를 드려야 되니까 몇 가지 근거를 드리면 24년도에 바우처가 처음 출제됐으나 바우처는 원래부터 각종 객관 시험 많이 나오고 요새 좀 유행 중이에요. 이런 것들은 제가 강의 시간에 앞으로 나올 것들 이런 것들이 있다. 다 가르쳐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나왔다 하더라도 정부가 지정한 하나의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풀 수 있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공직자윤리법에서 이것도 작년에 처음 출제됐으나 각종 시험에서 우리나라 공직윤리 확보 제도가 어느 법률에 뭐가 있는가 했을 때 공직자윤리법이랑 그리고 부패방지법 두 개 구분이 제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강의 시간에 다 배우고 여러분들이 풀게 될 겁니다. 자, 이런 것들 이제 예상 가능하다 였었고, 그리고 이제 보너스를 하나만 더 배워봅니다. 작년에 관리과학이 처음 출제됐는데 이런 것들은 저도 예상을 못합니다.
다른 객관식 행정학 시험에도 거의 안 나오고요. 아주 비중이 적은, 출제 가능성이 거의 없는 내용이에요. 이런 것들은 저도 예상 못 해드려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 거기까지 공부할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이제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자, 일단 모르면 넘겨야 되겠죠. 관리각을 이 자체를 모르니까 이건 문제를 통째로 넘기는 거예요. 문제 자체를 모르면 통째로 넘긴다. 넘겨놓고 뒤에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걸 맞추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런데 이렇게 통째로 나왔을 때도 이거는 보너스입니다. 보너스 비법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비법이 있는데 이게 한 가지 개념에 대해서 5가지를 물어보게 되면, 그러니까 5가지다 다른 내용이 아니라 딱 한 개에 대해서 5가지를 물어보게 되면 혼자 딴소리하는 거 고르면 정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번 목적 가치를 중요시한다. 자원과 비용의 사회적 배분을 고려한다. 3번 질적인 분석, 4번 정치적 요인. 행정학 배우다 보면 뭐 가치 판단, 배분, 질적인 것, 정치적 요인 이런 것들이 다 일맥상통한 내용이고 그에 비해 계량적인 건 좀 따로 노는 거죠. 이 가치, 질적, 다른 건 의미가 불분명해도 가치, 질적인 거 같이 노는데 계량적은 반대죠. 정답이 2개일 리는 없으니까 따로 노는 하나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5개 중에 하나도 아니고 3개 중에 따로 노는 하나만 잘 골라내시면 거의 정답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앞에서 기본 중에 기본 1, 2, 3번 네 플러스 알파 요령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강의에서 배울 수밖에 없고요. 하나는 보너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기본을 강조드렸고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기본이 제일 중요합니다. 훈련하시고 또 진도별 문제풀이, 앞으로 모의고사 강의, 또 여러 가지 문제 사례들을 통해서 플러스 알파도 챙겨가서 뭐 적은 시간을 드리고도 더 확실하게 합격 점수를 맞을 수 있게끔 마무리를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꼭 열공하셔서 원하는 시험, 행정사 꼭 시험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